네, 2022년 2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뒷배경을 보게 되면 386이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아바타를 잡은 것이 보입니다. 386은 어떤 아바타를 원하나 부재입니다. 어젠가 제가 방송을 했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코로나 긴급 구제 특별위원회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법률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선되면 제1호 지시로 코로나 피해 긴급 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 인수위법 위반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다음 정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지 대통령도 아닌데 무슨 지시를 내립니까?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만들라고 돼 있지 무슨 다른 위원회로 바꾸라고 돼 있습니까?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거 누군가가 준 거죠. 왜?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이런 게 지금 자꾸 여러 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뭐냐? 우상호 씨가 나와서 주장했던 부분. 그 전에 이겁니다. 기축통화 부분입니다. 21일 날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씨는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경제학자들도 모르고 경제 전문가도 모르는 걸 어떻게 당신이 알아? 당연히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뒤늦게 변명하기를 지난 2월 13일 전경련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계 대표인 경신련이 한 건데 왜 뭔 시비야 이겁니다. 전경련의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원하는 IMF SDR 통화 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다. 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종의 주장이죠.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SDR 통화 바스켓까지를 기축통화로 해석한 면도 약간 보입니다. 원화가 SDR 통화 바스켓에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상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통화 바스켓에 대해서는 복잡하니까 건너뛰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가능한 얘기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지금 거의 모든 사람의 의견입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밝혔어요. SDR 통화 바스켓 편입을 제안한 이유는 거기에 편입됐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왜? 지금 정부가 갖가지 이유로 지원금을 뿌리고 하다 보니까 적자가 커지죠.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은 매우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 무역 수지가 나빠지고 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제 위기가 다가오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SDR 편입에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지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거기 편입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건전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그거에 신경을 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경제 전문가들은 원화가 SDR 통화 바스켓에 포함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시기상조이고 대도 이익이 없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도 난다긴다 하는 경제학자가 많은데 왜 이런 게 나왔을까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무거나 갖다 당기는 겁니다. 요렇게 아무거나 잡아 당기는 게 제 또래 사람들이기도 한 386 주사파 운동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그걸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 많이 이제 알려졌죠. 우상호 씨가 공개했었는데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윤석열을 두고 그 녹취록에 있다면서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되게 좋은 분이다 라고 했다면서 윤석열과 김만배 커넥션을 주장합니다. 그 정영학 녹취록을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이 이야기한 거니까 녹취록이 있다니까 일단은 믿게 되죠. 근데 국힘당에서 이 풀 녹음을 다 들어보고 앞에 정놓고 들어보니까 이게 문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네, 제가 하는 말도 처음 한 말하고 뒤에 중간말 잘라버리고 뒷말 연결하면요, 하얀 게 까맣다고 했다고 표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TV에서 시사 다큐 하는 사람들이 이 짓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저도 뭐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하고 보도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편집을, 악마의 편집을 많이 합니다. 기자들도 이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툭툭 했다는 겁니다. 그 국힘당에서 밝힌 거는 이렇습니다. 그거 풀로 들어보게 되면 김만배 씨가 좋은 분이라고 한 사람은 윤석열이가 아니고 양승태 대법원장이었다. 그러면 얘기가 확 달라지죠.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 갖고 얘기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국힘당이 풀로 들어보고 정리한 녹취록을 보면요, 이 김만배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형이 꽉 이렇게 올해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양승태가 좋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김만배 씨는 윤석열은 대법원장님, 저거 회복하지 않은 한 윤석열은 법조계에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윤석열 씨가 검사로 있으면서 대법원장 양승태 씨를 잡아넣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법조계라고 하는 거는 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감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영장을 발행해 준다. 윤석열은 죽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친하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하고 반대란,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쭉 밝히니까 우상호 씨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뭘 조작했어. 국힘당이 발표한 내용에도 내가 말한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다. 결국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다. 나는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팩트는 같다는 겁니다. 그럼 전후를 다 밝혀야죠. 왜 자기가 해석만 밝혀요? 교묘하게. 이게 386 주사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주사파들이 대학교 운동권에 들어오면서 그 이전에 70년대 학생 운동했던 좌파 세력들은 자기 고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말을 안 하면 안 하지, 거짓말은 안 하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펼쳤습니다. 근데 주사파들은 운동 논리가 바뀝니다. 이 자기네가 풀려나와야 다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잡히면은 뭐 이렇게 끝까지 버티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또 새로운 싸움을 만들면서 계속 자기네 그 운동성을 유지해가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도 자기네끼리 배신하지 않았던 걸 하기 위해서 혼숙을 하죠. 많은 걸 공유를 하게 됐죠. 지금은 다 성인이 됐기 때문에 각자 삶이 있어서 갈라섰지만 또 필요하면 그때 때문에 바로 합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상대에 대한 비난을 자유롭게 합니다. 송영길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 윤석열 씨가 집안이 좋고 그래서 그런지 당구가 500이랍니다. 골프도 잘 치는데 이 양반이 잡기에 능한 것 같아요. 술도 잘 먹는데. 그러면서 빈정거리죠. 나는 양쪽 눈이 똑같은데 150인데 부동시라서 군대 안 간 사람이 500 친다. 그게 뭐야? 뭐 이상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 안보 하는데 당신은 군대 안 갔다 왔고 문재인 대통령 특수사 출신 아니냐 이러면서 툭툭 약을 올리는 거죠. 뭐 이건 팩트가 맞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겁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지금 어떻게 보는가 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윤석열 씨가 안철수랑 단일화를 안 돼도 이기겠구나 하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검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평시에는 검찰이고 유사시에는 군이 제일 세잖아요. 그리고 중간 단계로서 언론이 상당히 파워풀하고 우리나라 대체 권력기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검사가 권력을 잡았을 때 검찰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민주당 정권의 비리가 많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파동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이번 5년 동안 이 주사파들이 민주당과 호남을 숙주로 잡고 얼마나 또 탈핵 정책 펼치면서 얼마나 뭘 해먹은지 막 드러날 거 아닙니까? 살아남아야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민주당을 꽉 쥐고 있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겨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나와봐야 다 운동권 한 전력이 있어서 어렵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운동권 출신도 아닌데 확 뭐 떠올랐어요. 그건 뭐 자기네 운명이 좋았겠죠. 변호사 하면서 뭐 좀 제야성 운동 했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쫙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386들이 이제 자기들을 대변할 사람을 잡을 때 자기들은 안 되니까 누구를 잡느냐? 약점이 많은 사람을 잡습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죠. 저는 5.16과 12.12 세력을 보면서 또 이승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도 사람이고 박정희도 사람이고 전두환도 사람이니까 캐고 들어가면 약점이 있죠. 근데 그들은 적어도 건국을 하고 5.16을 하고 12.12 할 때는 본인들이 약점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계속 나쁜 사람으로 몰았던 게 운동권이죠. 지금도 이승만은 친일파라는 이상한 덮어씌우고 박정희는 씌우고 해도 안 되니까 뭐 그러고 오히려 이제 안 되니까 이재명은 박정희를 칭찬하는 쪽으로 가버리고 전두환 씨는 계속 말도 안 되는 전두환하고 5.18하고 무슨 상관 그 덮어씌워 갖고 결국 바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후에 나쁜 사람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자기들이 잡는 사람들은 미리 약점이 있는 사람을 잡아놓고 자기들이 조정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 양반이 386에 아바타처럼 움직였는데 지금 이들이 잡은 거는 정과 사범에다가 지금 대장동 게이트도 관련돼 있고 업무 추진비 상납 사건, 아들 사건, 뭐 부인 사건, 제가 본부자 비리라고 그랬었죠. 본인, 배우자, 부인, 아들 게이트. 이런 사람을 딱 하게 되면은 또 이 사람도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아무거나 갖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잔치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틀리면은 또 다른 말 합니다. 그때 달라요. 그거 달러 가는 겁니다. 386들이 바로 이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학자가 된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움직여온 요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지성의 주사파 등장 이후 한국 지성의 몰락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과거에 통역당, 인역당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뭐 말을 바꾸지 않았는데 주사파들은 그리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 흔들고 이렇게 비아냥거린다 이런 식입니다. 그 특징이 이번 대선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제가 보는 20대 대선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저희 의견성 분석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